네, 먼저 인사 말씀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대원 감독님부터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웨이트 각본을 쓰고 연출한 정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조시란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하진수 역을 맡은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진수 역을 맡은 배우 전신환이라고 합니다. 혹시 준호나 은지한테 질문할 게 있으시면 제가 웬만한 답변은 다 알고 있어서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들어오시기 전에 저한테 그 말씀하셔가지고 갑자기 준호라고 하시길래 아주 준호로 그냥 빙의하셨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아무튼 준호에 대한 질문도 전신환 배우님한테 해주시면 아마 답변해 주실 거고요. 제가 감독님 배우님께요 이렇게 몇 가지 질문 드리고 나서 또 관객분들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독님께 질문 드릴게요. 이제 각본도 쓰시고 연출도 하셨는데요. 지금의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떠올리신 어떤 이제 계기가 있다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촬영한 지 횟수는 3년이고 어쨌든 2016년 겨울에 촬영을 한 영화인데요. 이 작품은 한국영화 아카데미라는 그 영화 교육기관에서 어쨌든 장편 연구 과정으로 이렇게 저예산 독립 영화를 찍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지원을 해서 찍게 된 건데 첫 금영화 장편으로 어떤 얘기를 뭐 해야 될까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어쨌든 20대를 이렇게 돌이켜 봤을 때 좀 연애 얘기가 좀 연애가 어쨌든 저한테 좀 되게 중요한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연애의 어떤 그 감정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좀 담아보고 싶었고 또 저희가 이렇게 성장 영화 이런 거 좋아하는데 그래서 좀 연애와 성장이 결합된 그런 이야기를 좀 써보고 싶다. 그래서 좀 또래 좀 이렇게 지금 다시 보니까 굉장히 질척거리는데 그런 연애를 좀 이렇게 그래도 해본 그 또래들이 어쨌든 좀 공감할 자기 연애 경험을 좀 환기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 이런 이야기를 만들게 됐습니다. 공감할 수 있는 요즘 세대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랑 이야기라는 이제 부분에 대해서 아마 또 전신환 배우님은 출연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시나리오가 주는 또 영화를 보시고 느끼는 그런 감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어떠셨나요? 제가 이제 처음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 이제 그 하진수 역할을 생각을 안 하고 이제 시나리오 이제 주인공 입장으로 저도 배우다 보니까 이제 주인공 입장으로 이제 집중해서 읽었는데 굉장히 제 삶과 되게 닮아 있다. 이게 또 같은 예술 쪽 일을 하고 졸업하고 이제 바로 취직을 하지 못하고 뭐 아르바이트나 뭐 영화 관련된 쪽 일보다는 뭐 다른 쪽 일을 하면서 또 원치 않은 또 막 역할들도 하게 되고 뭐 그것도 다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하면서 거기서 이제 연애를 했을 때 괜히 작아지고 막 진심도 아닌데 막 똑같이 준호처럼 행동하게 되고 그게 되게 공감이 가더라고요. 저게 그냥 진짜 단순히 봤을 때는 제가 왜 저러지 그럴 수 있는데 저 상황이 또 대부분 사람들은 야, 내 이상은 되게 큰데 되게 막 멋진 예술가인데 막 현실은 또 그렇지 않고 하다 보니까 그게 진짜 마음에 있는 게 되게 솔직하게 나가게 되더라고요. 또 배우다 보니까 또 직업병처럼 막 다른 역할로 빙이 돼서 막 그렇게 될 때도 있고 해서 준호 입장으로 읽다 보니까 하진수 역할이 참 거꾸로 연기하면 재밌겠다 해서 그렇게 접근을 해서 그리고 또 그 은지 역할이 또 잡지 에디터잖아요. 제 여동생이 실제로 잡지 에디터인데 또 여동생의 삶을 이제 엿보는 훔쳐보는 듯한 그런 또 은밀한 그런 경험을 또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 잡지사에서 벌어지는 것도 이제 동생한테 많이 물어보고 편집장과 뭐 그런 실제 이런 관계가 어떠냐 물어보니까 이제 실제로 이런 관계들도 굉장히 많고 들어보니까 굉장히 사실적이고 현실적 있게 잘 썼구나 해서 감독님 그런 얘기도 잘 하고 재밌게 찍었던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한번 이제 배우님하고 GV를 가졌는데 그때 이제 GV 때는
이 배우님께서 자신의 역할이 유일한 악역이다라고 또 말씀을 하셨는데 예, 뭐 그렇게 좀 연기에 임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럴 정도로 이제 긴장을 불러넣은 이제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그 감독님께 이제 질문 드리면 뭐 전신환 배우님을 비롯해가지고 심희석 배우님, 정혜성 배우님, 기래연 배우님 그 역할에 이 배우들을 이제 캐스팅하려고 했던 어떤 배경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주인공 준호 역할은 어쨌든 저도 지금 이제 다시 보니까 지금 준호 역할은 좀 어쨌든 좀 이렇게 비겁하기도 하고 어쨌든 좀 말과 행동이 다르고 이런 좀 약간 그런 면들이 좀 있는데 좀 너무 마냥 밉지는 않았으면 좋겠었어요. 그래서 심희석 배우의 어떤 그런 마스크가 굉장히 필요했고 또 원래 심희석 배우가 이전에 했던 약간 순정남 역할 주로 했었어요. 되게 순애보 이런 연애 이야기도 촬영하고 했었는데 그걸 좀 이렇게 비틀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이렇게 욕심이 있어서 심희석 배우에게 이렇게 연락을 하고 시나리오를 건네줬고 또 은지 역할의 정혜성 배우 같은 경우는 지금 은지가 극 중에서 자기 감정에 굉장히 솔직하고 어쨌든 마음을 이렇게 더 쓰자는 준호보다는 덜 냉소적인 캐릭터인데 거기에 있어서 정혜성 배우가 가지고 있는 약간 긍정적인 이렇게 에너지랄까 그런 게 되게 또 필요로 해 보여서 이렇게 제안을 드렸고요. 기래연 선배님 같은 경우는 원래 워낙 이 카파 독립장편 다른 작품에서도 많이 봤었고 그래서 그냥 다른 배우분 이렇게 생각할 것도 없이 이렇게 먼저 제안을 드렸었고 극 중에 하진수 역할은 원래 더 연령대가 있는 설정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막 찾다 보니 마땅히 이렇게 적합하게 찾지를 못하고 좀 난항에 있었어요. 근데 다른 조연 배우분들은 그냥 딱딱 바로바로 해서 됐는데 그러다가 이제 전신환 배우님 다른 역할들을 아예 생각을 못 하고 있다가 이렇게 목소리를 이렇게 하진수 이렇게 하면은 잘 어울리겠다. 그러면서 연령대를 확 낮추고 바로 이렇게 만나서 진행이 됐습니다. 맞아요. 그 하진수 배우님 목소리만 딱 들으면 뭐 저도 잡지사에 있었는데 편집장님들이 이렇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목소리를 쫙 깔면서 뭐라고 하면 굉장히 좀 겁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거든요. 전진환 배우님은 하진수라는 역할에 대해서 좀 어떻게 이해를 하셨나요? 그러니까 좀 무섭게 보이는 면도 있지만 또 연기하는 입장에서는 애정을 갖고 또 연기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한번 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살면서 다 가진 남자잖아요. 한 잡지사의 제일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게 된 또 인물이고 또 뭐 부러울 거 없이 집도 있고 결혼할 사람도 있고 이제 더 이상 더 이룰 게 이제 없는 그런 사람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평소에 이제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왔을까부터 시작을 해서 그 위치에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또 수많은 또 그런 쉽지 않은 또 그게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사람만에.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자리를 지킬 수밖에 없는 그런 뭔가 얘만의 그런 게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막 너무 막 감정적이고 이런 사람보다 조금 감정도 좀 없어 보이고 되게 차가움지만 또 감정이 있을 때도 굉장히 또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성과 은지를 만났을 때도 뭐 잘 많이 드러나진 않지만 분명히 은지한테 하는 거나 지성한테 하는 거나 굉장히 되게 다르게 접근을 했을 것 같아요. 지성한테는 이제 뭐 분명히 자기한테 오는 장점들 뭐 줄 수 있는 주고받는 것들이 확실하다고 또 생각을 했었고 은지한테는 또 은지가 자기의 또 과거의 모습을 이제 갖고 있으니까 잡지 에디터 후배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저런 모습이었구나. 그래서 처음에는
이 친구는 자기 위치에 위협이 되는 그런 행동을 안 할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런 스캔들이나 이런 것들 되게 조심하고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그런데 은지한테는 끌릴 수밖에 없는 이게 그냥 어떻게 보면 이 여자 저 여자 다 만나고 막 2명뿐만 아니라 막 새로운 모든 후배들 막 뭐 다 그럴 것 같이 보이지만 이제 제가 생각한 캐릭터는 지성과 이제 또 잘 만나다가 은지한테는 나도 모르게 끌리고 자기도 이제 어떻게 잘 조절하지 못하는 처음으로 그렇게 흔들리게 되는 그런 캐릭터로 설정을 해봤는데 악역으로 보였다는 거지. 제가 악역으로 보였다는 게 아니라 어떤 분이 배우님 저도 처음에 악역이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어떤 분이 악역이라고 말씀해 주셔갖고 제가 또 악역 전문 배우로 제가 다른 작품에서도 했는데 다음 작품에서는 선한 역할로 도전해 보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 배우님 딱 뵀을 때 이 영화에 나오는 편집장 하진수 이미지하고는 너무나 이제 다른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경을 끼고 머리도 지금보다 짧고 이런 외형적인 모습은 그 변신원 배우님께서 직접 그렇게 좀 준비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감독님하고 얘기를 통해 가지고 만든 캐릭터인가요? 평소에는 거의 준호처럼 하고 다니고요. 실제로 이 편집장처럼 매일 머리를 막 올리고 안경을 쓰고 안경은 제가 TV 볼 때나 영화 볼 때만 쓰고 집에 그 안경이 그대로 있는데 오늘 쓰고 올려다가 깜빡했어요. 뭐 챙기려고 하다가 깜빡했는데 마지막 주부이라서 한번 또 선물로 드려볼까 그 생각도 했었는데 좀 선물로 드리느니 아까워서 잊어버리신 거 그래서 했을 수 있는데 추가 또 주부가 생긴다면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캐릭터 처음 이제 감독님이랑 미팅을 할 때 최대한 편집장의 모습으로 하고 가야겠다 해서 집에 있는 결혼식 사회 때 친구가 맞춰준 정장을 입고 날씨도 안 맞는데 그걸 입고 머리도 막 포마도 바르고 막 그래서 이제 목소리도 처음에 이렇게 평소에는 이렇게 깔지 않는데 평소에는 되게 하이톤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만날 때 그냥 편집장인 것처럼 들어가서 막 편집장인 것처럼 얘기하고 막 했는데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외모부터 외형적인 것부터 접근을 해야 그 사람처럼 행동을 하게 될 것 같고 뭔가 빈틈없는 그런 외형적인 것부터 시작을 해서 거기서 뭔가 지성과의 트러블이 생겼을 때 그리고 처음에는 막 머리도 그냥 안 하고 이제 분장하시는 분한테 머리도 안 하고 가면 어떨까요? 이렇게 했는데 그냥 시간이 없어서 그냥 그때 한번 몰아서 찍기 때문에 머리를 헝클고 막 그럴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막 머리도 안 하고 좀 수염도 더 기르고 뭐 그렇게 나왔으면 어땠을까 했는데 그날 다 촬영을 하다 보니까 수염 길이도 뭐 어떻게 할 수도 없어갖고 그 부분은 저한테 조금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런 이제 외형적인 것부터 접근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저도 편집장의 모습이 조금 가까워졌던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감독님께서 20대의 사랑을 그렸는데 보면은 이렇게 맺어질 듯 맺어지지 못하고 이런 관계들 만났다 헤어졌다 하는 모습들 그것이 지금 감독님이 바라보는 어떤 청춘들의 사랑인지 아니면 그게 또 3년 전에 감독님이 어떤 느끼셨던 그런 이제 연애나 이런 거의 감정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 부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이 영화 극중에서도 어떤 사랑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제가 이렇게 어디에 말하기에도 사랑을 다뤘다기에는 약간 좀 저한테는 그 단어가 주는 게 되게 좀 거창한 것 같아요. 좀 무거운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부정할 수 없이 어쨌든 이들이 연애를 한 거고 연애 영화라고 하고 다니는데 제가 뭐 이렇게 뭐 청년들을 어떻게 바라본다기보다는 뭐 다 저만 빼고 다들 잘 만나고 다니는 것 같고 어쨌든 근데 제가 그냥 어떤 이렇게 20대 시절에 겪었던 이 감정의 어떤 이런 이렇게 롤러코스터랄까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이렇게 반영을 일부러 한 것 같아요. 네.
아마 그렇기 때문인가요? 그러니까 제목 자체가 이제 메이트인데 이렇게 메이트의 제목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 보면 짝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제 친구라는 의미도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중의적인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것이 또 영화의 마지막하고도 좀 연결되는 지점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메이트라는 제목을 짓게 된 그 연유도 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요. 어떠셨어요? 네, 그 방금 말씀해주신 그 단어가 주는 느낌이 딱 적합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뭐 이게 다른 제목도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닌데 이게 메이트가 단어가 어떻게 보면 흔하기 때문에 이제 되게 노출되기가 어려운 거죠. 검색했을 때. 그래서 뭐 다른 것도 고민을 해봤는데 메이트 딱 뭐 번역했을 때는 뭐 짝, 뭐 동료 뭐 이런 의미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약간 이게 이 둘이 어쨌든 추운 한철을 같이 어쨌든 체온을 나눴고 그거는 이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 약간의 어떤 동지애 비슷한 게 오히려 좀 느껴졌으면 좋겠었어요. 그래서 메이트라는 제목이 제일 좀 어울리는 것 같아서 그렇게 그냥 결정을 했죠. 네. 그럼 메이트 외에 다른 제목은 뭐였나요? 검색으로 잘 눈에 띄는 아니, 것이었다면 그런 다른 제목은 없었고 제가 이 시나리오 초반에 아예 다른 조금 버전이 있었는데 그때 약간 29이라는 제목의 그것도 역시 검색하기 어려워. 네네. 네, 그건 근데 좀 달라요. 그것도 약간 지금처럼 조금 유사한 얘기인데 좀 아예 좀 다른 버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메이트가 가장 어울리네요. 네, 29로 했으면 더 뉘앙스가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데 전신환 배우님은 어떠세요? 이제 극 중에 뭐 준호와 은지 커플도 그렇고 극중 하진수 커플도 그렇고 그런 사랑을 보면서 이 당시에 내가 했던 사랑도 한번 생각해보고 또 요즘 세대들의 사랑은 어떤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셨는지 궁금하거든요. 그 처음 시나리오를 봤을 때는 되게 이제 보는 사람들이 충격적으로 와닿을 수도 있겠다. 그런 데이팅 어플을 소재로 이제 기자가 이제 나가게 돼서 실제로 또 하는 남자와 만나서 그런 얘기들을 나누는데 또 되게 둘이 그렇게 관계가 진전이 되고 하는 게 생각해 보니까 뭐 예전에도 뭐 그런 펜팔도 있었고 뭐 채팅도 있었고 생각해 보니까 이게 요즘화된 거구나. 최근에는 또 그런 데이팅 어플이 TV에 광고까지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니까 야 이제 시대가 앞으로 더 이렇게 되겠구나. 솔직히 그게 이제 앞으로도 뭐 예전에도 그랬겠지만 실제로 이제 사람한테 말 한마디 건다는 게 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지나가거나 같은 무리에 있어도 말 한마디 건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한마디 건다는 게. 근데 이 어플을 통해서 또 쉽게 이게 되고 그래서 정말 자기 인연을 만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제 친구도 채팅을 통해서 결혼까지 하게 되고 지금 딸을 둘까지 낳고 잘 살고 있는데 그거 보면은 참 결국에 그런 거를 떠나서 결국엔 용기 있는 사람들이 또 연애를 정말 필요로 하고 싶은 사람들이 어떤 걸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정말 안 할 사람들은 어차피 안 할 거고 이거 왜 굳이 왜 해?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예전에도 안 했을 것 같고 보면은 참 연애를 저도 보면서 잘 해야겠구나. 이게 뭐 상황이나 이런 걸 떠나서 뭐 누구 핑계 대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그냥 마음 가는 대로 해보고 그런 다음에 후회를 해야지. 안 해보면은 참 그 후회조차 못 하잖아요. 참 저는 그게 되게 좋은. 그래서 연애 얘기가 나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되게 매번 스릴러나 막 그런 자극적인 거 나오는 시대에 딱 이런 영화들은 보고 나면 뭐 찝찝하든 어쨌든 간에 자기 연애도 돌아보게 되고 자기 앞으로 나 연애 어떻게 하게 될까 그런 것도 상상하는 것 자체만으로 되게 굉장히 기분 좋은 것 같아요. 네.
배우님, 팬발 진짜 오랜만에 듣는 네, 고어 아닌가요, 팬발? 네, 연식이 어느 정도인지를 네,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고요. 감독님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이렇게 연애나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많은 분들이 또 보니까 이 여성에 대한 심리 같은 것들에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고 거기에 대한 이제 GV 때 질문들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극중에 나오는 어떤 커플들의 얘기들을 실제로 좀 조사를 해보신 건지 아니면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대입을 하신 건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 뭐 여자 캐릭터를 뭐 어떻게 썼냐 뭐 이런 질문도 받았었는데요. 딱히 이게 제가 쓸 때는 이게 어쨌든 저로부터 이렇게 갈라져 나온 거잖아요. 어떤 뭐 제가 일상에서 제 캐릭터도 반영이 됐겠고 제가 겪은 사람들도 반영이 됐겠고 하는데 약간 그거를 갈라서 좀 좋은 대사들을 이렇게 은지 쪽에 많이 주고 밉상인 대사들을 준호 쪽에 많이 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쓸 때는 딱히 뭐 여자 캐릭터, 이렇게 남성 캐릭터 이걸 구별해서 뭐 이렇게 썼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감정의 이렇게 타이밍이 안 맞고 솔직하지 못하고 뭐 이런 면들이 준호에게 더 많지만 또 은지도 그런 면들이 없지 않고 그래서 여성 캐릭터에 대해서 오히려 어떤 생각이 딱히 다른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제가 이제 주변에 많이 물어보고 했던 것들은 이제 그래도 이게 연애의 감정이다 보니 또 다 다르잖아요, 사람들마다. 그래서 그 연출부 친구들이나 아니면 주변의 시나리오 단계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모니터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때 받았던 모니터링 받았던 것들과 만들어져서 이제 또 듣는 이야기들이 거의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어떤 연애를 하면서 조금 이렇게 바닥까지는 아니어도 어쨌든 좀 자기의 좀 비겁하거나 찌질한 면이나 이런 것들에 좀 직면해보고 이게 공감을 하는 분들은 그렇구나 하는데 그런 거를 아예 좀 이렇게 공감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얘네 왜 이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뭐 시나리오 단계부터 영화 완성된 버전까지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얘네들 왜 이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님께서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그 복선 단선들을 좀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뭐냐면 이제 국중 심희석 배우 같은 경우는 뭐 아버지와의 관계, 그리고 부모님의 이혼이라는 게 있었고 또 정혜성 배우에게는 국중에 또 엄마가 이제 집을 나간 그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을 좀 배경으로 좀 주신 건 아닌가.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겠어요? 그 이제 사실 시나리오 쓸 때는 굉장히 좀 그러니까 제가 어떤 가지고 있는 뭔가 생각이나 어떤 정서 상태 그런 극중의 캐릭터들이 느끼는 어떤 불안이나 이런 것들이 그게 또래들이나 그 동시대에게 똑같이 이게 적용이 될까? 똑같이 느낄까 하는 그런 걱정이나 아니면 호기심이 있었어요. 근데 극중에 이렇게 나오듯이 그게 뭐 사실 극중 캐릭터 설정이 특별한 설정도 아니고 요즘에 뭐 대부분이라고 말하기도 그렇지만 그게 그러니까 언제나 그게 약간 굉장히 좀 어느 정도로 이걸 잡아야 될지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쨌든 그런 뭐 이렇게 가정사라든지 아니면 이런 거에서 좀 이 두 캐릭터들은 그거에 약간 자기는 어떤 박탈감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은 약간 그들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약간 자기네들은 어쨌든 이 결핍이 있는 거죠. 뭐 흔한 말이지만 그래서 그게 약간은 이렇게 극 중에 계속 이렇게 흘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떤 이들이 이런 연애를 하는 거에 대한 변명이라기보다는 그냥
네, 그런 캐릭터 설정을 해서 공감을 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 영화 이제 결말 같은 부분은 이제 관객분들에게 이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이제 질문을 던지는 작품이잖아요. 이 두 커플이 계속 만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 만나서 지낼 것인지라고 할 때 이제 궁금증은 하진수 커플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제 궁금증도 좀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이제 전지현 배우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그 아마 전사도 생각해 보시고 그걸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보셨을 텐데요. 어떠셨나요? 메이트 2가 감독님에게 메이트 2 만들어 달라고 또 이 영화가 잘 되면 이제 메이트 2가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게 하진수 얘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말을 아꼈는데 하진수는 뭐 그 위치에 만족하지 않고 또 다른 이제 위치를 찾아서 떠나면서 이제 또 새로운 연애가 정착하는 캐릭터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디 한 군데 정착하게 되면 뭐 물론 정착할 수도 있겠지만 정착하게 되면 하준수의 모습이 이제 없어지고 그냥 평범한 가정을 꾸리는 남자가 돼 있겠죠. 근데 그러면 또 재미없으니까 뭔가 또 새로운 사랑을 찾아서 결혼이 끝났군요. 결혼하지 못했군요. 어디 해외에서 제 3세계 여성 본인의 소망 같은데 저는 뭐 하진수는 그 이지성과 결혼을 했을 것 같아요. 그 이후에도 또 사랑꾼 결혼을 하고 그 이후. 네. 그랬을 것 같습니다. 네. 감독님은 마치 메이트 2는 없다 생각하지 말라라고 배우님한테 얘기해 준 것 같은데 아무튼 그거를 생각하는 재미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커플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또 극중 이제 준호와 은지 커플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이제 관객분들도 궁금한 점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혹시 이제 감독님이나 배우님께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없으시면 그럼 제가 좀 질문을 더 이어가면서 혹시 생각나시면 그때 이제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보통 우리가 이제 20대 얘기를 한다고 했을 때 물론 이 영화만이 20대를 다루는 건 아니지만 되게 보면은 뭐 어떻게 취업을 해야 되고 대출금은 어떻게 갚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영화에는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사실 이제 그 부분이 중심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조건으로 좀 옆으로 밀려나 있는 건데 아마 거기에 대해서도 감독님은 좀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되기보단 좀 조건으로 빠져야 되겠다라고 하신 생각이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여쭤볼게요. 이 이야기의 어떤 뭐 사실 뭐 학자금 대출이나 아니면 뭐 생동성 알바를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잠깐씩 이제 보여지긴 하는데 그것들이 뭐 이 영화가 어떤 사회적인 어떤 뭐 풍경을 그리거나 뭐 이런 거에 초점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냥 연애 감정에 더 초점이 있었고 그래서 이게 어쩔 수 없이 어떤 뭐 이렇게 작품을 설명할 때나 아니면 어떤 문구를 쓸 때 약간 어떤 기자분들이나 뭐 M4 세대의 어떤 뭐 연애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명명이 되긴 하는데 사실은 이게 그 또래 당사자들은 사실 자기들을 M4 세대라고 이렇게 하지 않는 것 같거든요. 물론 그 포기하고 사는 것들이 많지만 그거는 약간 외부에서 아니면 더 윗세대들이 이렇게 명명하는 것 같고 그래서 좀 제가 시나리오 쓸 때는 그런 조건들이 이게 어떤 뭐 지금 뭐 M4 세대의 어떤 조건 어떤 것들을 그리겠다 뭐 이런 생각은 없었고 그냥 어떤 제가 경험한 것들 간접 경험한 것들을 많이 이렇게 넣으면서 좀 캐릭터 설명을 해야겠다 뭐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회상을 담아야겠다는 생각은 좀 적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전신환 배우님께서 이제 연기를 하시면서 그 인상적인 좀 연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령 이제 준호를 취업 회사로 들이기로 했다가 못 들이는 부분 같은 경우도 좀 무서운 느낌
들기도 하고 또 술자리에서 싸우는 장면도 있고 해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그 연기나 또 촬영장에서의 분위기 같은 게 좀 어땠는지 궁금하거든요. 그 영화 보시면 되게 막 많은 장면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되게 막 나오지 않는데도 이제 하진수 얘기들이 나오고 하니까 굉장히 되게 많은 걸 한 것 같은데 저는 거의 뭐 물론 전체 회차도 많지는 않았지만 저는 거의 몰아서 이제 촬영을 이제 하게 됐는데 그 잡지사 장면도 거의 뭐 하루에 이제 몰아서 하게 됐고 이제 뭐 집에서 하는 것도 다 왜 집에서 하는 건 다 이제 몰아서 찍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뭐 준호랑 얘기하는 장면들에서 준호를 뭐 처음에 같이 일해보지 않겠냐 그 장면이 금방 오케이가 났어요 바로. 근데 그 바로 다음 장면이 이제 자리가 없다. 바로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뭐 단순히 자리 있다 없다 그 분위기가 아니라 이게 준호한테 얘기할 때 이게 은지랑 관계를 알고 그런 감정이 섞여 있어야 되나? 그냥 단순히 그냥 사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나? 그런데 또 감정이 또 너무 들어가면 안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 이제 정하는 게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게 뭐 집에서 혼자 연습한다고 될 부분도 아니고 그거는 이제 감독님이 오케이를 해주신 걸로 가긴 갔는데 되게 빨리 찍고 되게 바로 찍다 보니까 야 이게 진짜 그 배우가 뭐 직업병일 수도 있는데 진짜 무슨 소시오패스 되는 기분이 이런 그때 한번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찍으면서도 내가 뭐 하고 있지? 약간 그러고 나서 또 컷 되면 또 준호랑 또 농담 따먹게 하고 있고 야 이거 참 재밌는 촬영이구나 해서 뭐 저는 짧은 촬영이었지만 또 되게 재밌게 찍었고 다 같이 나온 장면들은 이제 또 다 같이 나오니까 또 그거에 또 신나갖고 모여서 또 웃으면서 떠들면서 또 있다가 이게 또 이제 진수가 이 직원들이 이 준호와의 은지와의 관계를 또 알고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고 없는 사람도 있을 거고 대충 막 그런 사람 이제 의심 또 그 회사에 있다 보면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괜히 더 신경 쓰이는 사람도 있고 아예 뭐 그냥 신경 안 쓰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모여서 마지막 장면 찍을 때도 그런 반응들이 이제 신경을 쓰면서 이제 찍는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잘 드러나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들을 신경 쓰면서 이제 촬영하니까 재밌더라고요. 괜히 누구 그냥 얘한테는 걸리면 안 되는데 얘는 뭐 알아도 상관없어 뭐 이런 것들 그러다 보니까 진수는 그런 장면들이 더 긴장감을 주는 캐릭터지 않았을까. 그래서 말 한마디도 바로바로 안 하고 뭐 나가서 얘기하자 뭐 이런 게 감정을 다 숨기고 있잖아요. 그게 더 감정이 더 잘 보여주게 한 이제 감독님의 연출이었던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전시환 배우님이 이제 극중에 나오는 편집장하고 다른 인물이라는 게 이렇게 좀 아까 농담 따먹기 전문 용어를 쓰는 거 보니까 편집장의 성격과는 실제로는 다르구나라는 게 느껴지는데 그 감독님은 이 잡지사를 배경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하신 이유가 있나요? 편집장, 에디터, 사진 기자 이런 식으로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것이 좀 어떤 점에서 이 영화가 좀 낫다고 생각을 하신 건가요? 이게 기억을 되짚어봐야 되는데 이게 한시적으로 어쨌든 이들이 거쳐가야 되는 그런 어쨌든 공간 극중 설정이 있어야 됐는데 약간 제가 실제로 그 이렇게 뭐 웨딩 촬영 그런 거 알바도 해보기도 했고 그러면서 이제 겪고 조금 간접적으로나마 좀 관찰했던 게 그런 군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저의 뭐 어떤 간접적인 경험들을 많이 좀 그래도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쓰고 싶었고 초반에 이제
그 둘이 만나게 되는 설정이 약간 그 글 쓰는 사람과 그 어플 하는 사람 이렇게 설정이 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쭉 이렇게 설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그동안 뭐 질문 생각나신 거 있으면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이쪽에 계신데요. 저희 마이크 가져다 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 재학 중인 김치현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제 저도 비슷한 감정의 이제 연극을 제작하고 있는 입장으로서 많은 영감을 많이 받아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이 준호라는 캐릭터가 이제 되게 방어적인 캐릭터기도 하고 이제 뭐 사랑의 감정을 쏘고 돈을 쓰고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궁색한 이미지로 나오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외로워서 할 수밖에 없는 그 소개팅 어플을 계속해서 꾸준히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렇게 사람도 계속 만나고 뭐 영화 보면은 이제 뭐 되게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가볍게 스치고 헤어지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본인에게는 이제 사랑은 사치다라고 말하면서 계속 꾸준한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 이유가 이제 감독님이 설정하신 이유가 뭔지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이게 그냥 극 중에서 준호가 뭐 대사로 술자리 나누는 대사로 한번 나와서 그게 이렇게 별로 이렇게 딱 이렇게 관객분들에게 각인은 안 됐겠지만 준호도 어쨌든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 좀 정말로 뭐 이렇게 꽤 오랜 기간 만나고 결혼까지도 뭐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 있었죠. 근데 그런 게 약간 어떤 사정이나 이런 것들로 잘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면서 되게 좀 이렇게 실망도 많이 한 거죠. 기대를 굉장히 많이 하고 그래서 자기 말로는 뭐 기대를 안 하면 이제 실망도 안 한다고 이런 얘기를 내뱉지만 사실은 그 누구보다도 되게 그런 관계나 이런 거에 있어서 기대를 하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가 그거를 인정하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만남을 하는 것도 또 은지에게 그렇게 하는 것도 어떤 자기가 나름대로 뭐 원칙이라는 것도 웃기지만 자기가 세운 그런 것들에 자기가 좀 이렇게 걸려 넘어지는 거죠. 자기가 그게 되지 않는 원칙들을 해놓고 은지에게 자꾸 마음이 가고 결국에는 그래서 은지에게 마음이 가면 갈수록 또 자기가 그걸 원하면 원할수록 오히려 더 이렇게 좀 쳐낸다고 할까요? 좀 뭐 이렇게 되게 밉게 말을 하고 뭐 너랑 나랑 애인도 아닌데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 자체가 약간 그런 강박 같은 게 자기가 뭐 이렇게 자기가 세운 원칙 정말로 그 비난을 듣는 뭐 무책임하기 싫어서 책임지를 안 만든다는 그런 약간 얄팍한 그런 것들에 자기가 이렇게 넘어지는 그런 캐릭터로 봐서 준호는 뭐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만남이나 이런 것들을 자기 말과는 다르게 오히려 원하는 거죠. 어떤 온기라든지 연애라든지 그런 관계들이 필요한 사람인 거죠 오히려. 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근데 이런 일련의 경험을 하고 나서는 달라지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그 마지막 장면 보면 입고 있는 옷 같은 경우도 그 전하고 다르게 꽤 이렇게 좀 어른스럽다는 느낌도 들고 이래서 그것도 하나의 또 성장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긴 했는데요. 아까 이제 전진환 배우님께서는 촬영 회차가 많지는 않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이제 극중에 나오는 심희섭 배우님, 정혜성 배우님과는 계속해서 호흡을 맞추셨잖아요. 그래서 그 배우님이 보시기에 심희섭 배우나 정혜성 배우는 좀 어떤 배우인 것 같은지 뭐 인상이 좀 있으시다면 얘기 들어볼 수 있을까요? 어떤 답변을 원하시는지. 원하는 답변이 있는 건 아니고요. 이뻐 잘생긴 배우고 희섭이는 이제 화면으로만 봤었고 저도 처음 봤을 때 굉장히 좋은 배우라고 생각을 했었다가 이제 같이 연기를 하게 돼서 궁금했어요. 어떻게 같이 연기를 하게 될지. 근데 되게 자연스럽고 되게
뭔가 이렇게 정형화돼 있지 않는 그런 자연스러움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 게 남자 여자가 봤을 때도 되게 뭔가 이렇게 중간에 있는 일단 중성적인 느낌도 있고 또 그러면서도 또 되게 남성적인 마초적인 성향도 있고 또 술도 좋아하고 막걸리를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인데 최근에는 막걸리를 평생 먹을 걸 다 먹어서 이제 못 먹겠다고 그게 굉장히 또 인간적인 면도 있어서 처음에 생각했던 이미지랑 또 되게 달라서 실제로 촬영할 때 되게 좋았고 혜성이 또 이미지랑 또 너무 달라서 처음에는 되게 밝은 친구라고 생각을 했는데 처음엔 되게 낯을 많이 가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 이런 모습이 은지 캐릭터이겠구나. 분명히 그 친구가 또 집중하고 왔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은지 캐릭터를 만들어서 왔기 때문에 왔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처음에 이 느낌 그대로 은지를 하진수가 처음 만났을 때 그래 요런 느낌에서 시작하면 재밌겠다 해서 처음에 이제 혜성이랑 얘기를 나눌 때도 좀 조심스럽게 나눴던 것 같아요. 말도 서로 처음엔 존댓말 써가면서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친해지는 이제 그 지점이 생겨서 또 지금은 또 만나면 되게 웃으면서 또 농담도 잘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둘 다 이제 앞으로 또 기대가 되는 친구들인 것 같고 두 명만 얘기하면 돼요. 네, 모든 배우들 다 얘기해. 네,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창원 배우. 네. 거기 나왔던 모든 그 선배님들이나 그 또 같이 했던 삼영이나 창원이랑 같이 나오지 않았는데 왜 친해졌는지 모르겠는데 같이 희섭이랑 또 친해서 같이 술 한잔 먹으면서 또 친해졌는데 오늘 온다고 했다가 못 온다고 해서 참 여기 또 이런 기회 아니면은 또 서로 보기 이제 각자 바쁘니까 지금 그 친구도 굉장히 또 친화력이 있어서 같이 작품을 마주치지는 않았지만 같이 한 작품을 한 느낌이 또 나서 너무 좋았고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막 드린 질문인데도 굉장히 답변 잘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혹시 또 질문 있으시면요, 예, 이쪽에 계신데요,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질문 말고 감상을 나눠주셔도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전초희라고 합니다. 네, 저는 봤을 때 그냥 생각 없이 이제 처음에 영화가 20대 뭐 그냥 20대는 아닌 달달한 연애 얘기일 줄 알았는데 보다 보니까 뭐 옥탑방에서도 살고 뭐 취업 이제 알바하면서 취업 준비를 하고 또 뭐 아버지가 아프시고 이혼 가정에 뭐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이제 더 많은 사회적인 이슈를 조금 많이 녹여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20대의 청춘을 지나서 30대에 혹시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룰 생각 의향이 있으신지 20대에 지금 이 이야기는 아무튼 거의 이제 해피엔딩으로 저는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앞으로 만약에 다음 작품 준비하신다라면 이런 사회상에 들어간 작품을 좀 하실 생각이나 이런 의도는 좀 있으신지 그런 생각하고 계신지 좀 궁금해서 이렇게 질문 드리고요. 감상은 너무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옥탑방은 제 남동생이 실제로 지금 살고 있는데 거기랑 되게 비슷해서 놀라기도 했고 네 저도 되게 사랑에 대해서 방어적인 입장을 좀 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많은 지금 생각을 하게 돼서 되게 즐겁고 감사하게 봤다라고 감상평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하나만 제가 여쭤보면 마이크 잠깐만. 마지막에 네. 그 두 사람은 어떻게 계속 만났을 것 같은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과 만나서 연애를 이어갔을 것 같으세요? 저는 좀 만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만나다가 잘 되진 않았을 거라고 응원해서 쉽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아무튼 만나서 행복하게 좀 예쁜 연애를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또 감독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이제 좀 의견들이 좀 궁금하셨죠? 네네. 네 일단 감사드리고 사회상 얘기 하셨죠. 그러니까 제가 이게 처음에 쓸 때도 이제 20대 초중반의 연애는 아니다라고 좀 설정을 하고 썼어요. 그래서 아까 대사에서 설명한 준호처럼 어쨌든 뭐 긴 연애나 아니면 뭐 대학 시절이나 아니면 그 이후나
어쨌든 되게 굉장히 마음을 다 주는 그런 연애를 해봤는데 그게 잘 안 되고 보통 그런 다음에 빨리 결혼하고 이러기도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경험이 있는 20대 좀 후반 30대 초반 뭐 이렇게가 좀 공감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공감했으면 좋겠다라고 설정을 해서 아마 이게 10대나 20대 초반에 약간 풋풋한 그런 거에 이렇게 있으신 분들이 공감을 못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그렇게 설정을 했어서 20대 중후반 그래서 그 중에 약간 뭐 28, 29 이 정도 나이대로 설정을 했고요. 근데 그때랑 이제 뭐 30대가 돼서 뭐가 30대로 연령을 올린다고 뭐 극 중에 그게 설정이나 이야기가 달라질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이런 일을 겪고 나서 극 중의 캐릭터들이 좀 더 덜 비겁하고 뭐 이런 연애를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뭐 제가 어쨌든 뭐 그런 20대 이후에 뭐 30대 어떤 뭐 안정적인 데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뭐 어디에 정착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서 그런지 그게 뭐 연령대 그 차이가 뭐 어떤 설정의 차이를 가져올 것 같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제가 어떤 뭐 사회상의 어떤 이렇게 어떻게 그리고 싶다라는 거는 사실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 또래들 이렇게 좀 그 또래들을 그리고 싶었죠. 그래서 그 관계에 공감했으면 좋겠다 그 정도로 생각을 했고 다음에도 어쨌든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것도 이렇게 약간은 연애 감정이 들어가 있는 음악 영화 비스무리한 걸 쓰고 있는데 거기서도 어떤 사회상이나 이런 거는 저의 어떤 관심사는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그 감정, 이렇게 어떤 정념 뭐 이런 거가 저의 굉장히 주안점이라서 뭐 어떤 세대나 이런 걸 그리고 싶다 이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감독님께서는 그 투 올드 힙합 키드 그리고 사부라 단편인데요. 힙합하는 이제 젊은 사람들에 대한 영화를 계속해서 작업을 해오셨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메이트라는 작업이 감독님의 필모그래피에서는 좀 살짝 비껴간 영화가 아닌가 생각을 들고 지금 준비하시는 작품 보니까 이전의 작품인데 연장선상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혹시 또 관객분들 의견이라든지 질문 있으시면요 앞쪽에 계신데요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이 영화 굉장히 저는 재미나게 봤습니다. 저는 사실 궁금한 게 좀 사실 캐릭터들 감정성 관련해 가지고 약간 의아하게 되고 궁금한 점들이 있는데 그거는 여쭤봐도 사실 관객 받아들이기 좀 나름인 것 같아가지고 사실 좀 그런 것 같고요. 그냥 저 혼자 나름 생각을 해보는 게 나을 것 같고 그 정답을 주실 수 있는 그 지역적인 거 두 가지만 좀 여쭤보고 싶네요, 감독님께. 하나는 먼저 이 은지하고 준호가 의상이 굉장히 보면 좀 추워 보이고 이제 겉에 걸친 아우터는 이제 좀 약간 그냥 동네 마실 나오는 그런 느낌이긴 한데 보면은 그 머플러나 안에 받쳐 입은 니트 같은 거는 굉장히 베리에이션이 좀 다양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제 느낌으로는 그러니까 에디터라서 그럴지 모르지만 준호는 거의 뭐 한 단벌 신사 정도로 그렇게 다닐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굉장히 좀 옷이 다양하고 좀 그냥 신경을 많이 쓴 옷차림이에요. 그래서 이게 독립영화 같은 경우는 배우분들이 이제 자기 그냥 소장품 입고 나오는 경우 굉장히 많고 한데 요거는 제 의상 감독님 의상 팀에서 어떻게 좀 이렇게 코디를 해주신 건지 아니면은 그냥 배우들 나름의 그냥 스타일로 한 건지 저는 옷들을 굉장히 잘 입으시더라고요. 이게 아우터가 조금 약간 추리해 보여서 그렇지 니트하고 머플러는 굉장히 다양하게 그래가지고 좀 그게 많이 눈에 띄었고요. 편집장 그 스타일은 어떠셨나요? 편집장은 굉장히 댄디하긴 한데 저는 그 남녀 두 주인공이 좀 더 이 옷을 굉장히 이쁘게 입으셔가지고 옛날 생각이 나서 또 한 가지는 그 전철역들 중간에 보면 이제 그 뒤에서 떠밀거나 이런 거 이제 걱정되지 않냐고 이렇게 묻는 장면 나오고 하잖아요. 이제 이게 전철역 장면이 한 두세 차례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그 대사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보면 그 스크린도어 없는 역들에서 다 촬영을 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두 주인공 사는 데가 아마 마포 어디 쪽 같은데 느낌이 그런 되게 중앙선인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스크린도어 없는 중앙선이 진짜 없거든요. 근데 아까 촬영을 한 지가 한 2, 3년 됐다 그러셔가지고 그래서 그때 찍어서 없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일부러 그런 스크린도어 없는 데를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로켓식으로 하시는 건지 좀
어디서 찍으신 건지 사실 좀 궁금해가지고 중앙선 느낌이긴 한데 네. 어마어마하게 디테일하게 영화를 봐주시고 약간 의상 그쪽에 뭔가 일을 하시나요? 조예가 깊으신 것 같은데. 네, 일단 말씀하신 대로 독립영화에서 어떤 의상 뭐 예산이 없죠. 뭐 의상팀 이렇게 의상 담당해 주시는 분이 있었는데 일단 극 중에 일단 많은 부분들을 그러니까 준호와 은지를 제외하고는 조연 배우분들이 그 하진수도 그렇고 대부분 이제 본인의 옷으로 거의 아예 전부였죠. 네, 그래서 거의 전부 그 본인 캐릭터에 맞는 거를 이렇게 사실은 되게 뭐 민망한 어떤 부탁드리는데 굉장히 되게 잘 이렇게 해오셔서 하진수 그것도 그 전신현 배우님이 뭐 동생분하고 대화를 나눴는지 몰라도 어쨌든 딱 그 약간 좀 스티브 잡스 스타일로 스티브 잡스. 그런 스타일로 되게 되게 깔끔하게 잘 입고 오시고 또 그 김창완 배우님도 그 이제 촬영하는 뭐 스튜디오 실장님 이런 뭐 어떤 이렇게 뭐라 그러지? 캐주얼한 패딩 이런 거 약간 그런 것도 잘 입고 오시고 그래서 뭐 잘 이렇게 했고 주연 배우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의상 팀장님도 이게 독립영화 치고 되게 많은 거다 뭐 아니면 이게 뭐 그런 걸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사실 제가 어떤 의상 이런 걸 전혀 잘 몰라요. 그래서 약간 좀 거의 맡기면서 그래도 이들이 좀 너무 가짜 같아 보이면 안 된다. 되게 뭐 말로는 막 이런 대사들을 가난까지는 아니어도 이런 형평 가성비 이런 거 하는데 되게 막 옷은 되게 예쁘고 막 이러면 안 된다는 거를 많이 얘기를 했어요. 게다가 또 혜성 씨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외모도 기본적으로 좀 화려하고 약간 뷰티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어서 이거를 오히려 누르는 메이크업이나 이런 걸 오히려 더 했고 이들이 좀 어쨌든 좀 조금은 또 추워 보이면 좋겠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 내부의 의상 베리에이션은 그거는 아마 그냥 그 시간 경과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적은 회차에 저는 느낌이 되게 좋았어요. 네, 비싼 옷 네. 같지 않은데 되게 어울리는 게 있고 보면서 결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건 뭐 의상 팀장에게 감사를 드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었고요. 그 촬영지는 이렇게 회차가 적어서 다 그 마포 그쪽 일대에서 많이 찍고 그 자취방만 그 이태원 보강동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마포구 서대문구에서 다 몰아서 찍었는데 그 전철 장면만 그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경의중앙선에 제가 경의중앙선에 살고 있는데 그때 이제 2년 전에 연말에 지금은 스크린도 없는 전철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어디든지. 근데 그때 막 없어진다고 할 때 그 전철 촬영한 데가 사실 전철 장면이 한 세 번, 네 번 나오는데 그게 다 그냥 한 곳에서 찍은 거거든요. 이렇게 각도 바꿔가면서. 근데 그게 다 바로 저희 집 앞이에요. 그래서 거의 걸어서 5분 거리인데 제가 맨날 다니면서 이제 보고 그런 걸 느끼니까 시나리오에 쓰고 그냥 거기 이제 섭외해서 한 것 같아요. 스크린도 생긴다는 소식도 들어서 불이 나게 이렇게 촬영을 했고 그때 진짜 거의 5분 거리 집 앞이라서 그 지금 장면에 잠깐 뭐 잘 나오진 않지만 엑스트라로 저희 어머니랑 누나도 불러서 그냥 나와서 잠깐만 찍고 하라고 그러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가지고 감독님, 배우님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마지막 인사 말씀까지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신환 배우님부터 말씀해 주시겠어요? 감독님이 음악 영화 준비하신다는 얘기 듣고 노래를 시작해야 돼. 다음 역할은 약간 그 매니지먼트에서 좀 또 약간 좀 높은 위치에 약간 좀 실장님. 실장님. 음악에 조예가 깊은 남자. 다음 역할은 뭐 악역을 좀 탈피해 보겠습니다. 다음 역 아직 정해진 건 없지만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이 영화를 통해서 어떻게 또 광고를 하나 찍게 돼서 감독님한테도 감사드린다. 엄청 대기업 광고를 찍으셨더라고요. S사. 네. 샘송 감독님했는데 이 역할 캐릭터 때문에 또
광고를 찍게 돼서 또 훈훈하게 또 상반기를 훈훈하게 보낼 것 같고 네, 빨리 다음 작품으로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 이렇게 극장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 뭐 메이트가 거의 지금 상영관이 많이 내렸지만 그래도 오늘 좀 봐주신 어떤 뭐 소감이나 이런 거 주변에 좀 추천해 주시면 좋겠고 아니면 어떻게 감상하셨는지 정말 궁금해서 이렇게 어디든지 이렇게 리뷰 남겨주시면 제가 또 다 찾아보니까요. 또 부탁드리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는 뭐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시나리오 작업 혼자 하고 있는데 뭐 언젠가 또 다시 극장에서 만나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